저번 시간과 이어서 로테이터 커프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퍼스트 클래스 테어에 있어서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테어를 타입 1 크레센트, 그리고 타입 2 U 쉐입, 그러니까 론지튜널 테어, 그리고 또 다른 론지튜널 테어로서 그런 L 쉐입이나 리버스 L 쉐입 테어가 있고, 그다음 매시브한 테어, 그리고 로테이터 커프 아스트로피스까지 생긴 경우 이렇게 나누어서 지오메트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크레센트 쉐입의 로테이터 커프 테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크레센트 테어는 로테이터 케이블보다 라테럴 어스펙트, 즉 케이블의 위치는 대략 한 1.4cm 내외에서 위치하기 때문에 그보다 라테럴 어스펙트니까 대략 한 인설션에서 한 1cm 정도에 생긴 테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생긴 그런 로테이터 크레센트에 생기는 테어입니다. 이런 크레센트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논란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하이퍼바스큘라하고 텐사일 스트레스에 약하고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레센트 테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현수교 역할을 해주는 로테이터 케이블이 인택트하죠. 크레센트 테어니까 인택트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좀 이러한 테어가 있을 때에는 스테이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텐던을 다시 본으로 잡아 당길 때 굉장히 쉽게 모빌리티가 있다. 그러니까 리페어하기도 쉽죠. 그래서 이런 리페어를 바로 다이렉트하게 텐던에서부터 본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생기는 테어는 이제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고 싱글로 트리플 로디드 앵커라든지 아니면 더블로 그런 시술이 있긴 하는데 지금 여기 A에서 보이는 것처럼 싱글로 리페어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여기 더블로우로 B에서 보는 것처럼 더블로우로도 리페어 할 수 있습니다. 더블로우로 하면 오버 텐션이 가해진다 이런 말도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텐던을 본에 인설션을 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렇게 크레센트 테어가 있어서 이것을 쉽게 얘가 모바일하기 때문에 잡아서 그렇게 큰 텐션 없이 텐던을 바로 본에다가 다이렉트하게 리페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MRI에서 보자면 이렇게 안테리어 파이버에 수프라스피나투스 안테리어 파이버에 퍼스트 티크니스의 테어가 있는데 크레센트 쉐입이죠. 이렇게 그리고 세지탈 이미지에서도 스피리어 파셋의 안테리어에 위치하는 수프라스피나투스 텐던에 퍼스트 티크니스 테어가 있고 이러한 크레센트 테어, 그레이터스 튜베러스 인설션에부터 1cm 이하 이런 테어를 크레센트 타입의 테어입니다. 여기서도 크레센트 테어에 테어가 있고 이렇게 테어가 이런 식으로 리트랙션 된 것이 보입니다. 다음은 U-쉐입의 로테이터 커프 테어입니다. 로테이터 케이블보다 라테럴 어스펙트에 있는 테어가 아니라 그보다 더 미디얼 쪽으로 테어가 진행이 된 것이고 이렇게 생겼을 때에는 이미지에서 본 것처럼 안테리어 투 포스테리어 쪽으로 텐던의 모빌리티가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이드 투 사이드로 수출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본에 인설션을 하는 것이 이제 리페어의 원칙이죠. U-쉐입의 테어가 엑시알 이미지에서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막상 엑시알 이미지로 진단한다라기보다는 코로나 이미지에서 미디어 투 라테랄의 테어의 랭스를 보고 그리고 세지탈 이미지에서 안테리어 투 포스테리어 테어의 위스를 보고 나서 당연히 위스보다도 이 랭스가 더 길겠죠. 이 U-쉐입의 테어는. 그렇게 진단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엑셀 이미지에서 보이고 있고 수프라스피나투 텐던이 있고 안테리어 파이버가 이렇게 아직은 앞쪽으로 좀 있고 그리고 뒤쪽에 파이버가 인프라스피나투 텐던의 파이버가 있고 여기 U-쉐입 테어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미지는 여기에서 얻은 코로나 이미지여서 안테리어 리팅 엣지가 이렇게 파이버가 좀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환자에게 있어서는 먼저 사이드 투 사이드 리페어를 하고 나서 다시 본에 인설션을 하는 것이 더 텐션이 가장 적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 다음은 L-쉐입의 테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론지튜널 테어입니다. 이렇게 안테리어 투 포스테리어보다는 미디어 투 라테랄 쪽으로 테어가 더 큰 것이 L-쉐입의 테어인데 이렇게 길게 론지튜널 테어가 앞쪽으로 있는 것이 L-쉐입입니다. 얘가 뒤쪽으로 테어가 더 많이 진행되었다라고 론지튜널 테어가 있다라고 하면 리버스 L-쉐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런 테어가 있을 때에는
이렇게 티어가 됐기 때문에 이 포스테리어 립, 일반적으로 포스테리어 립이 좀 더 모빌리티가 좋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예상되는 것처럼 얘를 먼저 이렇게 리페어를 하게 됩니다. 즉 L쉐입의 그런 코너를 먼저 이렇게 리페어를 해주고 나서 컨버전스를 시키고 나서 다시 텐던트 본으로 추가적인 리페어를 하게 됩니다. L쉐입의 이제 테어를 보자면 물론 당연히 안테리어 투 포스테리어 티어는 있긴 하지만 론지튜디널 티어가 더 길게 쑥 앞쪽으로 있는 것이 L쉐입의 테어이죠. 테어가 있는데 앞쪽으로 론지튜디널 테어가 더 깊숙이 있기 때문에 이 포스테리어 립이 좀 더 모바일이 더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그걸 끌어당겨서 픽세이션을 이제 시키게 됩니다. 이것은 리버스 L쉐입이죠. 론지튜디널 티어가 더 뒤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버스 L쉐입이어서 이번에는 안테리어 리프가 당연히 모빌리티가 좋으니까 그걸 잡아당겨서 먼저 사이드 투 사이드 리페어를 하고 나서 텐던트 본으로 픽세이션을 해주는 것이 리페어의 방법입니다. 케이스를 보자면 이게 같은 환자입니다.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수프라스피나투스 텐던에 풀스클래스 테어가 있는데 인프라스피나투스 텐던은 인텍트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것에 주로 벌살 파이버보다도 알티큘러 파이버가 더 많이 리트랙션이 되었습니다. 엑시얼 이미지에서 이렇게 얻는다면 벌살 파이버는 한 이 정도인데 이 아래에서 엑시얼 이미지 얻는다면 알티큘러 파이버가 더 많이 리트랙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테어가 됐다는 것은 포스테리어 립이 더 모빌리티가 좋을 수 있는 것을 시사하죠. L쉐입의 테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U쉐입이랑 비슷하죠. 왜냐면 L쉐입의 테어는 U쉐입의 테어에 그 하나에 속해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U쉐입의 테어인데 그 중에서 앞쪽으로 더 많이 론지튜디널 테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렇게 L쉐입의 테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매시브 테어입니다. 매시브 테어라는 것은 텐던 2개 이상의 테어가 있거나 OCM 이상의 그런 리트랙션이 있거나 그런 것들이 매시브 테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뒤쪽으로 인프라스피나투스 텐던의 테어뿐만 아니라 앞쪽으로도 진행을 하여서 서브스카퓰라리스 텐던의 테어 그러면서 바이셉스 텐던의 롱헤드 테어 같은 것이 흔하게 동반이 됩니다. 이렇게 매시브 테어가 있을 때에는 텐던의 리트랙션이 심하게 보이면서 글레노이드 레벨까지 리트랙션이 된다 한다면 리페어가 참 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서브스카퓰라리스 텐던의 테어도 굉장히 자주 보이게 됩니다. 여기 풀스클래스 테어가 있으면서 글레노이드 레벨까지 리트랙션이 되어 있는데 여기 서브스카퓰라리스 텐던이 여기 이겁니다. 이렇게 글레노이드 레벨 내지 그보다 더 미디얼 쪽으로 리트랙션이 확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다룰 내용이긴 하지만 이렇게 매시브한 테어가 있어서 리트랙션이 된다면 주로 인프라스피나투스 인피리어 쪽의 로테이터 커프와 그리고 델토이드 머슬이 서로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데 이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델토이드 머슬의 그 힘만 남아있기 때문에 휴메럴 헤드가 위로 엘리베이션이 되게 되겠죠. 바로 이제 이게 더 진행되다 보면 휴메럴 헤드가 아크로미언에 어버팅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휴메럴 아크로미얼 스페이스가 굉장히 좁아지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매시브한 로테이터 커프 테어가 있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리트랙션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수프라스카퓰라 너브가 이 노치 레벨에서 트랙션이 되어서 그로 인해서 너브 인저리로 인해서 디너베이션, 아트로피가 더 많이 진행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MRI에서 너브가 이렇게 트랙션 되고 그로 인해 디너베이션 되는 것을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것을 찾아보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냥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지 우리가 이것을 MRI로 확인하는 것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마지막 단계는 로테이터 커프 아스트로패시입니다. 이 아스트로패시를 또 스테이징을 나누긴 합니다. 아크로미 휴메랄 디스턴스를 6mm, 5mm 그보다 더 좁아졌을 경우 그래도 휴메럴 조인트까지 좁아지고 아스테빌라이제이션이 된다든지 이렇게 나누긴 하는데 저는 사용하지는 않긴 합니다.
뭐 결국 로테이터 커프 테어 때문에 아크로미오 휴메라 디스턴스가 좁아지게 되고 그리고 아까 전에 그런 밸런스의 그런 폴스가 깨지면서 휴메랄 헤드가 더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휴메랄 헤드가 아예 그냥 컬랩스가 되면서 오스틴 네크로시스가 되는 이런 과정이 로테이터 커프 아스트로패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자면 MRI에서 로테이터 커프가 완전히 매시브 테어 때문에 이렇게 휴메랄 헤드가 엘리베이션이 되고 그러면서 아크로미온과 어버팅이 되고 아크로미온의 모양이 또 리모델링을 보이게 되고 서브콘드랄 시스트도 생기고 수브라스파투스의 로테이터 커프의 머슬 아트로피도 생기고 이런 것들 일련의 과정들이 그러면서 나중에는 카틸리지의 로스도 생기고 더 심하면 그런 휴메랄 헤드의 그런 그 디저너티브 세컨드 디저너티브 체인지도 생기고 그러면서 그 휴메랄 헤드가 컬랩스도 되고 오스틴 네크로시스도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로테이터 커프 아스트로패스입니다. 이렇게 뭐 서브콘드라 시스트도 생기고 그리고 레이브룸에 마서레이션이 생겨서 테어가 당연히 이런 분 당연히 있죠. 테어도 있고 그렇게 그리고 여기 휴메랄 헤드가 엘리베이션이 되면서 아크로미온과 이제 어버팅을 하여서 봄메로 이데마도 생기고 이러한 과정들이 다 로테이터 커프 아스트로패스입니다.